당분간 금융시장 안정화 찾을 때까지는 금리 인상 열어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미국의 7월달 내구재 주문 예상보다 높은 9.9% 상승. 사실 지금 뭐 내구재, 부동산, 아니면 뭐 제조업 지표, 미국에서 발표되는 요 지표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좋게, 어떻게 보면 금리가 좀 떨어짐으로써 좀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지표들이 미국의 실질 경제나 아니면 그 실제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간까지는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등 뭐 이런 지표들이 조금 반등한다 그래서 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시차가 존재할 거다.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살짝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이 뭐 이렇게 했어요, 판단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기사들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항공기 관련된 운송 장비가 좀 변동성이 심했어요. 6월달, 7월달 좀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9.9% 이렇게 이상 좋게 나왔다. 좋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 좋게 나왔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실제로 반등했고 좋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 자, 8월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103.3 오름세 지속. 일단 요거 지표는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 경제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미국 국민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서 8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요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낙관론. 인플레이션 우리 잡았다. 인플레이션 떨어졌네. 그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단기 12개월짜리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7월달보다 8월달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금 뭐 미국 CPI나 PPI, 뭐 PC 각종 물가 발표되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거 괜찮구나. 물론 이제 일부만 이렇게 뭐 그냥 뭐 투표지, 설문조사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은 물가를 잡았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노동시장 지표는 살짝 안 좋게 나왔어요. 앞으로 좀 구인 공고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할 자리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지표죠. 우리 8월 5일 날 또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좋았는데 나머지 물가는 긍정적으로 잡고 있다. 자, 미국 소비자 신뢰 6개월 만에 지금 인플레 낙관 일자리 우려. 요거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 자, 바이든 해리스 미국 노동절의 첫 공동 유세 2024년도 미국 대선. 자, 9월 초에 미국의 노동절 시작됩니다. 자, 미국의 노동절 미국 증시가 쉽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적을 거예요. 좋을까 나쁠까? 거래량도 감소하고 연휴 전후로 시장이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9월 2일 날이 월요일이죠. 미국 노동절 시작입니다. 휴일입니다. 휴장이에요. 요거 전후로 해서 이번 주 주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초까지 거래량이 살짝 꺾일 거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공동 유세. 자, 저커버그 바이든 행정부 팬데믹 때 컨텐츠 검열 압박. 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 무슨 뜻일까? 갑자기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인판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이것도 음모론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까? 텔레그램 CEO 이거 프랑스에서 구금된 거, 미국 정부가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시켰다고 막 그런 음모론 돌던데, 텔레그램에 그 유대인 관련된 이런 찌라시들 얘기들 많아가지고 텔레그램 CEO 딱 잡히면서 야, 텔레그램 SNS의 자유를 너네가 억압해? 그런 얘기, 그런 분위기 쫙 돌면서 그때다 싶어서 어떻게 돼요? 저커버그? 바이든 행정부도 팬데믹 때 컨텐츠 검열 압박했어. 싹 흘리죠. 자, 그리고 요게 뭐를 의미하냐면 11월 5일 얘는 이제 얘네라고 하면 안 되지. 저커버그는 기업인이야.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바이든 편이냐 트럼프 편이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 편입니다. 2020년도 그 대선 캠프 때 그 정치연금 밀어넣은 게 저커버그예요. 민주당 쪽으로, 바이든 쪽으로. 트럼프랑은 악연이죠. 페이스북에서 막 계정 뭐 지우고 난리 나고 막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빅테크 기업들이랑 트럼프는 사이가 안 좋아, 애초에. 근데 이번에 중립선언을 합니다. 대선 자금 안 넣겠대, 이번 대선에서는. 무슨 뜻이다? 아직 어디에 붙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리스에 붙을지, 트럼프에 붙을지. 요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해리스 당선 가능성보다 트럼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커버그는. 막말로 이 두세 달 뒤에 해리스한테 이런 얘기, 물론 해리스랑 이제 바이든이랑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궤가 같겠지만, 다르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얘도 확실치 이분도 확실치 못하다. 누가 당선될지.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행동들 미리 좀 선을 두는 것들, 줄 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텔레그램 CEO 딱 구금되면서 그런 분위기들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 쑥 흘린다는 거. 만약 해리스 당선되면은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두 개의 전쟁, 뒤에서 웃는 보잉, 로키드 마틴. 자, 요거는 뭐 이미 알고 계셨잖아, 다들. 우리 코인 이슈 방송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정규 방송도 마찬가지고 우리 멤버십 방송도 마찬가지고 제가 종목들 1년 전, 2년 전 블록 경쟁,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블록 경제에 들어서면은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블록 경제가 뭐냐면 친한 애들끼리 블록을 형성해서 우리끼리만 수입하고 우리끼리만 수출하자 서로 분열된 국가들이 어떻게 된다? 형성이 된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중국 편, 미국 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거다. 제가 아마 정규 방송에서 이거 한 2년 전 2022년도 3년도에 아마 했을 텐데 1-2년 전에 뭐라고 집어들었죠? 방산주 그렇죠. 보잉, 로키드 마틴, 미국 방산주, 그리고 K 방산주, 한국 방산주. 제가 그때 시그널 드렸을 때 이후로 주가 얼마나 올랐을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방산주, 블록 경제, 블록 경제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다. 분열화된, 이런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러우 전쟁 딱 터지고, 그리고 중동 전쟁 딱 터져.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 그럼 누가 가장 불안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격을 했네. 누가 가장 불안할까? 우크라이나보다 옆에 있는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이 더 불안합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도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우리도 치는 거 아닐까? 우리도 땅을 뺏기는 거 아닐까? 그럼 얘네들은 뭐 사야 돼요? 당연히 국방비를 올려야겠죠. 대포 사야지. 미사일 사고. 방산업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방산업 이런 식으로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중동 전쟁도 이런 기업들 중동 국가들 자 이란 최고 지도자 미와 핵 협상 가능성 시사 중동 긴장 완화에도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중동 관련해서 실시간 방송을 다뤄드렸죠. 8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다? 카이로 회담. 그 카이로 회담에 수조 원의 수조 달러의 돈이 달려 있었다 사실. 그리고 여러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국가 글로벌 정치인들도 그 26일을 기다려왔다. 기억난다 1번. 기억난다 1번. 그 카이로 회담을 하고 싶은 성사시키고 싶은 국가와 지도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그때? 지금 인사하시다가 다 정신없어. 기억나시죠? 복습하셨죠? 그때 누가 기다렸다? 26일 회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리스, 바이든, 그리고 한 명 더 누구? 이란 말씀드렸었죠. 이란. 왜? 협상을 빨리 종결해야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만약 트럼프 돼서 지금 트럼프랑 네타냐후 친하게 지내는데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대. 네타냐후에 미국의 총알 미사일이 딱 장착이 돼. 그럼 이란은 트럼프 지도하에 네타냐후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해리스가 지금은 조금 더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 생각하겠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 쓱 흘려줘요? 우리 핵협상 가능성이 있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쓱 흘려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쓱 흘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또 음모론까지 보태면 또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비행기 사고로 또 사망을 했죠. 그것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가기 시작하면 진짜 한 5시간 걸려요. 설명하는 재밌습니다. 근데 음모론이 재밌지 또 여러분들한테는. 자 중동 긴장의 국제유가 급등 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대. 자 중동 전쟁 그 긴장도 있었고 리비아에서 생산이 잠깐 중지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1배럴당은 몇만이었더라? 몇십만 안 돼요. 그래서 국제유가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살짝 빠졌다 올라왔다는 거. 네, 뭐 지금 최근 들어 브렌트유가 다시 80달러 이상 올라가가지고 뭐 걱정된다, 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팩트는 뭐냐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국제유가 상승은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원유 천연가스 생산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수요가 중국의 힘 없이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중동에 있는 이런 좀 거물들 생산량이 조금 높은 이런 공장들이 폐쇄가 됐고 중동 전쟁이 확산이 돼. 그러면은 영향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겨울에 천연가스 많이 써서 올라가면 어떡해요?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미국이
조절을 한다. 그래서 조절을 하는가. 그래서 중국의 수요 증가 없이는 힘들다. 그럼 코이니씨님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의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어떻죠? 우리 코이니씨 방송 보신 분들은 알잖아. 중국이 지금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진의 힘으로는 자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당장은. 요게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잭슨홀 미팅 이후, 9월달 이후에 가능할 수 있겠죠, 연말에. 반짝 돈 찍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반짝이라는 거. 자, 영국 총리, 단기적 고통 감수에 선택 여지 없다. 자산시장이 살짝 흔들렸던 게 뭐 때문에 좀 흔들렸었냐면, 영국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세 없고, 상속세나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거다? 세금을 인상할 거다. 그래서 요게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국 국채 채권 시장에 살짝 영향을 끼쳤죠. 끼치면서 자산 시장에 조금 위아래로 밸런스가 조금 맞춰졌다는 거.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웹3 스타트업 콘텐츠 산업 지원할 것.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는 뭐 할지라는 생각도 들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웹3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언급을 안 하더라도 실제로 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오면서 좀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빼뜨렸는데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도 인플레이션 실현 여부 주시. 자, 지금 단기적으로 왜 시장이 조금 흔들렸냐, 우리 코인 시장도 그렇고 조금 빠졌냐, 한번 보자고 한다면, 껴 맞추자면, 요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껴 맞추자고 하면은, 일본의 부총재가 뭔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부총재 다시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화 찾을 때까지는 금리 인상 열어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러지? 부총재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미국과의 이런 공조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겠지만 얘네들도 지금 불확실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죠, 얘네들은. 9월달 당장 지금 기시다 총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총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자민당의 어느 파가 될지. 제가 일본도 한번 다뤄드렸었죠. 통일파일지, 정치 후원금을 대주는, 아니면 기시다파일지, 어떤 총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원하는 총리가 될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 총리가 될지, 아베 쪽일지, 기시다 쪽일지, 어떤 총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 일본의 금리 인상.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의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 이유와도 굉장히 직접적인 명확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레커 캐피탈 설립자 비트코인 트럼프 약발 떨어진 듯. 자, 저는 요거 기사 보고 진짜 무슨 VC 대표가 설립자가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관, 세력, 뭐 헤지펀드 얘네들이 다 투자를 잘 알고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경제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웨이 그 사람도 웃긴 사람이야. 내가 이따 얘기 갖고 올 건데 그냥 무지성으로 막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해 그냥. BTFP가 다 뭐라 그러지? 다 갚거나 아니면 BTFP가 이제 대출이 더 못 이어지면은 코인 시장 무너진다고. 1년 전에 그랬죠. 올해 3월 달에. 시장 어떻게 됐죠? 3월 달에 오히려 더 1원 찍었죠. BTFP 만긴 날에. 레커 캐피탈 설립자 뭐라 그러냐면 캐피탈 VC 설립자가 뭐라 그러냐면 비트코인 트럼프 약발이 떨어졌대. 그게 말이야 그게? 그럼 트럼프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래?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랑 같이 시장에 영향을 받았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졌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거지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사들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된다는 거. 자,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죠. 오늘 비트코인 급락 롱스퀴즈가 원인. 롱에 걸었던 게 다 청산 났다는 겁니다. 롱스퀴즈 차라리 그게 더 맞겠죠. RA로 다 청산 당하고 깨끗하게 청소돼야지 우리 상승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온체인 데이터니까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차라리 요 얘기가 더 맞겠네요. 따지자면. 자, 볼게요. 아서 헤이즈.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시 비트코인 달나라 간대. 달나라 갈 수 있을까?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야.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자. 돈은 많은 것 같아요. 돈은 나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경제 지식은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떨어져. BTFP이고 아까도 얘기 드렸었고 금리 인하하면 비트코인 달나라 간다? 달나라 갈 수 있을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더 벌어지면은 연준이 화폐를 또 찍을 거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달나라를 걸 거래. 요거는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한 200수를 앞선 것 같아, 이분은. 응? 그냥 무슨 내용인지 딱 봤더니, 아, 달러 찍어가지고 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겠다. 2020년도 그 얘기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자, 지금 볼게요. 응? 지금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야기하면 해리스 대통령 당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9월 달에 9월 19일 날 금리 올리는데, 응? 비트코인은 어떻게 달라나가? 우리가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가 인하하면은 무조건 시장에 유동성이 생긴다?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그 유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금리 내린다. 그리고 금리 25bp 요거 내리는데 무슨 유동성이야. 응? 다른 부분이 뭐 마켓을 건드려가지고 자금이 유출되고 뭐 그런 것들 시중의 금리를 건드려서 그렇게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우스방송 다뤘던 거 오늘처럼.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요런 것들 거르시면 됩니다. 자, 해리스 트럼프 모두 관세 정책 지지, 정치적 승리 공식.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사를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짜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건지 유럽에 대한 관세, 뭐 한국에 대한 관세 방위비 올릴 건지 그게 가장 핵심이고 만약에 둘 다 올린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한테는 연합한테는 조금 우호적이겠죠. 트럼프는 다 올릴 거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내년도 2025년도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뷰를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관세를 올린다는 건 좋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소비가 줄어요. 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려 10%, 20%, 뭐 90% 때렸어. 그럼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환율을 낮추면서 관세만큼 낮출 겁니다. 대응을 해야겠지. 근데 중국산 제품이라던가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왜? 비싸지면.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를 올린다 해서 물가가 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소비가 급격하게 꺼져서.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야 된다.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자, 실적 발표했던 엔비디아 서학개미 기술주 팔았다. 미리 차익 실현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왔다. 일본의 부총재 금리 인상 발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9거래일 만에 순유출 전환 1억 달러 규모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요거 기사만 봤을 때 야, 우리 비트코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보셔야 돼요? 어디를 유의 있게 보셔야지. 제가 알려드렸었잖아. 어디를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저조하지? 응? 그냥 기로만 들으실 건가 오늘? 블랙록, 그렇죠, YCK님. 블랙록이 얼마나 유출이 센지 그거 보셔야 된다. 미국 정치? 좋습니다. 틀린 답도 좋아요. 틀린 답도 좋다는 거 감사해요 항상. 열의가 있는 거니까. 자, 보시면 블랙록의 지금 유입 0이죠. 이것도 건드렸지 100% 얘네들이. 지네가 메꾼 겁니다. 그럴 가능성 높다는 거. 그래서 블랙록의 유출이 뭐 1억 달러, 2억 달러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 블랙록 유출이만 보자. 요거 비트와이즈 뭐 나갈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유출 나왔지만 블랙록 0이니까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말자. 자, 이더리움 ETF 블랙록도 0입니다. 지진부진하죠. 아직 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걱정할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 유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더리움 팔아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아직 패를 안 보여줬네. 열심히 담아보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국내 총생산 GDP 내일 발표되네요. 요거 내일 발표되는 거 보고 금요일 날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2.8, 저도 2% 중후반대 2.5에서 2.6 아니면 2.7 정도 봅니다. 2.8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긍정적입니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나 코인 시장이 반등한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28일날 엔비디아 시점 상승 이후 실적 좋게 나오고 그거 상승 이 시점을 출발로 29일날 GDP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없구나 가자.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 우리가 열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29일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크게 의미 없습니다. 30일날 유로존 CPI, 8월 30일날 미국 근원개인 PCE 지표 발표되는데 요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 9월 6일 비농업고용 지표 실업률 발표됩니다. 요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요 두 가지가 큰 핵심이죠. 요 두 가지가 9월달 25bp 내릴지 50bp 내릴지 결정해 줄 겁니다. 9월 6일날 지켜보자고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나 또 모르니까. 자, 중국 PPI 9월 9일날, 9월 11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2.9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9월 10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 12일날 발표되고 소매 판매 이게 중요하겠죠. 차라리 CPI보다 소매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나오니까 요거 나쁘지 않을 걸로 봐요. 8월달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9월 19일 연준 금리 결정 드디어 클라이막스 금리 인하 첫 축포를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빠진 게 있나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우지수가 최고 기록을 기록 중이고 러셀 2000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다우지수가 최고점을 갱신했어. 그럼 지금 미국 그 증시의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었을까? 소형주에도 일부 종목에 자금이 들어가지만 골고루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어요. 빅테크에만 쏠렸던 미국 증시가 소형주도 일부 종목 들어가고 다우지수나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기록했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뭐를 헷갈려하고 있냐면 경기 침체야 아니야. 거기에서 지금 갈림길에 섰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면 뭐를 사야 돼요?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될 거고. 경기 침체가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 소형주를 사야겠죠. 근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지금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 중심들이 있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빅테크만 자금이 쏠렸어. 근데 나머지 그 기업들도 대형주들이 많아. 근데 그런 애들 위주로, 걔네들 위주로 펌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대신 경기 방어주냐 소형주냐 이 섹터에서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고점을 못 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줬지만 아직 시장 투자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 재무부 국채경매 입찰이 있었습니다. 2년물 690억 달러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됐다? 긍정적으로 판매가 됐어요. 수요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9월달 잭소는 미팅에서 베론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래요? 금리 내릴게. 금리 내린다는 건 채권 가격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채권 가격 올라간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채권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겠죠. 2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해되셨죠?